1990년대 이후에는 어떤 노래들이 금지됐을 것 같아요? 폭력을 막 유도하거나. 맞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거, 예. 그다음에 선정적인 선정적인 것. 그러한 노래들이 바로 금지를 당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전 심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1990년 10월에 가수 정태춘이 한국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와 수정 지시를 거부하고 음반 아 대한민국을 제작합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그래서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사전 심의 제도는 방송 금지하고는 또 다른 금지예요. 그 전에 방송 금지는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 노래를 방송에서 안 보낸다 이런 금지인데 사전 심의 제도는 네. 그 노래는 처음부터 못 만들어. 맞아요. 이래서 창작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그렇습니다. 악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태춘 씨가 그렇게 저 법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요. 이때 서태지와 그들의 팬들도 또 한몫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1996년에 드디어 사전 심의 제도가 철폐되죠. 2000년대 이후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유로 부적격, 방송 부적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싸이의 싸군 같은 경우 욕설이 들어간다라는 거, 또 악동 뮤지션의 갤럭시와 콩떡빙수는 광고가 된다는 거, 또 싸이의 칠칠학개로는 선정적인 가사, 그다음에 노예스의 퇴근길은 오뎅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부정적 단어, 맞춤법, 뭐 비정상적 행위, 마약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를 마시면 큰일 나죠. 근데 노래 제목이 샴푸를 마시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지되기도 했고요. 호두 과자가 아니라 호듀 과자. 이래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우듀 과자. 네, 호듀 과자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어머.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국가에서도 금지곡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차 대전 때 사실 음악이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죠. 그때 정말 많은 억압을 받았고 그때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엔트아르트 쿤스트라고 해서 나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한 금지된 예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예술 전시회까지 열리기도 했어요. 뭐 거기 이제 음악도 들어가 있고 뭐 미술도 들어가 있고 저도 이제 뭐 재즈 음악도 하니까 재즈는 특히 거기 이제 속했던 거죠. 너무 자유롭다, 너무 약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재즈라는 음악은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고요. 네. 독일 국가 보면 1절이나 2절은 이제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1절 같은 경우는 나치들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Deutschland über alles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 그렇진 않지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국가들보다 독일이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못 부르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테니스 경기가 열렸어요. 근데 독일 선수가 나가서 이제 막 서로 하려고 했는데 관객들 중에 어떤 독일 사람이 Deutschland über alles 이렇게 외쳤대요. 그래서 그 독일 선수가 멈춰서 심판한테 가서 방금 저기 관객 한 명이 지금 히틀러 찬양하는 노래 불렀다 하면서 경기를 잠깐 멈추고 보안관들이 와서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금지곡들이 있죠. 저도 이게 독일 금지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독일어로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이여 무장하라, 뭐 전진하라 전진하라, 네네. 뭐 친이 되는 적지에서 행군한다, 네. 지크 하일 빅토리아, 뭐 굉장히 뭐라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쵸. 게 네. 있죠. 그래서 나치 상징물 같은 경우 뭐 독일, 오스트리아 외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럽 공동 금지곡에 가깝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금지곡이 옛날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금지곡이 있을까요? 2007년 이후에는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 심의,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라 사후 심의가 강화됩니다.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음반 심의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도 진행을 하는데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 지정곡 유형을 보면요. 뭐 표현이 저속하다거나 담배, 그다음에 뭐 살인, 자살, 유해업소 출입 조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걸그룹 배꼽티도 금지를 했었고요. 가슴골이 드러나는 뭐 상해를 금지하기도 했고요. 당시 현아의 버블팝 같은 경우는 여성 솔로 가수 최초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을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방통위가 골반춤에 제재를 가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한 적도 있죠. 춤 때문에요? 네, 그렇죠. 골반춤 때문에. 그냥 춤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방송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고요. 청소년 유해 음반 지정 취소 사례도 존재해요. 그래서 2012년 10월 1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년 이전의 노래들에 대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297곡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취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싸이의 Right Now가 취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2PM의 Hands Up, 또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는 사실은 제목만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예, 그 노래 명곡인데. 가사 속에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다가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것이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7명이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일부는 또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지곡 취소해라. 이제 이런 거죠. 와, 이런 해프닝도 있네요. 맞습니다. 요즘 갑자기 생각나는 네. 건데 미국의 네. 뭐 힙합 음악이라든지 네. 그런 거 보면 가사 한 99.9%가 다 마약, 욕. 돈 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노래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 음반 보면은 19라고 해서 19살 이상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죠. 다만 옛날 제 기억으로 우리 아들 중학생 때 제 아이디어 비번으로 어떤 노래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점점 나이 들어서 꼰대 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카페에서 네. 이제 영어로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 가사를 듣고 그렇죠. 이거 그냥 여기 나가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그래도 네,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금지곡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요. 일단 사회적 변화와 검열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대별로 어떤 주제가 민감했고 또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는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금지곡은 종종 정치적인 억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곡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억압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 저항과 예술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금지곡 중 많은 곡이 사회적 저항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유신시대처럼 억압적 상황이 강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노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저항의 목소리를 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술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알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 대중문화와 집단 기억을 우리가 금지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금지된 곡들을 살펴보면 당시 대중이 무엇을 듣고 공감했고 어떤 감정과 경험을 공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단순히 금지된 노래의 나열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당시의 시대 정신을 조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중가요를 통해서 과거를 반추하고 또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도 얻을 수 있겠죠.